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모처럼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진화 고대사, 특히 중원에 살던 이민자를 잘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에 있어서 이 객가와 중원 간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봉과 봉계라는 두 지리 명칭을 대하면 마음속으로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이 두 개 지명은 서로 뒤집어 놓았는데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 간에 무슨 연결이 있는 것일까요? 이는 사실상 이런 의문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개봉과 봉계, 비록 천리나 떨어져 있지만 정신문화는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개봉에서 봉계까지 그것은 바로 객가의 이주 역사입니다. 이 객가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객가들은 황하가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객가는 어디에 거주하느냐고 물으면 봉산유객 객주산, 즉 산을 만나면 손님이 오고 손님이 산에 머물면 손님이 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남지출문 여경전, 이 소리는 남자는 집을 나서 천하를 돌아다니고 여자는 집을 지키며 농사를 짓고 또한 산내산외 일심동, 이 말은 산속과 산밖은 한 마음이고 다 함께 아름다운 새 집을 만든다라는 이 식구는 그동안 오랜 동안 인구에 회자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이 노래는 바로 객가인들의 시사입니다. 따라서 이 객가인과 중원의 깊은 역사적 염원을 말해주는 피난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 연원은 역사 문헌의 자료로 증빙될 뿐만이 아니라 현대 유전학의 유전자 분석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객가인의 이주에 관하여 역대 학자들은 이미 상당히 분명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객가인들은 진왕조 이래 최소한 5번 대규모 이주를 거칩니다. 제1차 이주는 서진의 파랑질환과 오호질환 때입니다. 그리고 제2차 이주는 당나라의 안사의 난과 당나라 말기 농민의 난 때이고 제3차는 금나라가 북송을 멸하고 송고종이 남으로 내려오고 원나라 사람들이 중원을 차지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4차는 만주족들이 산해관을 들어오면서 나타난 피난 활동입니다. 또한 제5차는 태평천국 시기의 토객 개토입니다. 이 5번의 대규모 피난 또는 이민 중 정강질환 후의 이주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주는 객가인이라는 칭호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1127년 북송 도성 개봉이 금나라 군대에 함락됩니다. 따라서 송나라 왕실은 남으로 내려가서 이만에 남송 왕조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때 중원의 100만에 이르는 무리들이 송고종을 따라 남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어서 몽골이 세운 원나라 사람들이 중원을 차지한 후 황하유역 객가인은 전란을 피하여 다시 한번 남으로 이주합니다. 원나라 군대가 남으로 침입해 들어오면서 강서복권 광동이 만나는 지역이 송나라와 쌍방 전쟁터로 바뀝니다. 따라서 초기에 이곳에 들어왔던 이 객가인들은 안전한 환경을 찾아 다시 남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동의 동부 매주 해주 일대로 들어갑니다. 이때 호적은 주객의 구분이 있었으므로 이민을 와서 입적을 하면 모조리 객적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이후 객적인 스스로를 객가인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객가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봉계는 남으로 이주한 객가인들의 거주지 중 하나이고 개봉은 객가인들의 원고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연원이 가장 깊은 지방 중 하나이며 객가인이 처음 피난을 시작한 주요 출발지였습니다.
그래서 진화에 사는 객가인이나 해외에 사는 객가인들의 중요한 조건지, 즉 조상 땅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황하가에서 위치한 개봉과 천리 먼 곳의 광동 서부의 변방에 있는 이 봉계는 일종의 우물물은 강물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밀접하고 불가분의 무형의 연결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연으로 인하여 개봉은 전 세계 화인이 가장 그리워하는 10대 근친문화 성지일 뿐만이 아니라 2012년 11월 만장일치로 2014년 세계 객속 제27기 간친대회 주최권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27기 세계 객속 간친대회, 즉 세계 화족들의 초기 준비 활동 중 하나로서 당시 변양 만보는 천만리 나는 너를 찾아간다, 즉 개봉에서 본계까지 활동을 발기하여 하남, 안희, 강소, 강서, 복권, 광동 등 6개성과 30여 개 시형과 만리에 걸친 노정의 객가 뿌리찾기 대형 시리즈 행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옛적의 조상들이 피난온 길을 따라 도보로 개봉에서 출발하여 객가 조상들의 피난 노선을 쫓아 회양과 부양, 남경, 양주, 남창, 감주, 용남, 정남, 석성, 영화, 삼명, 영안, 연성, 장정, 상황, 용암, 영정, 장주, 용해, 남정, 장포, 조주, 매주, 매현, 소관, 심천, 개평, 조경, 그리고 봉계까지 근 2개월의 시간을 들여서 만리 객가 이주로를 추적했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 보도팀은 강서 호남 복권의 객가 집단 거주지를 들어가서 그곳을 직접 체험하고 길거리를 걸어보며 객가 선주민이 이주한 족적을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객가인의 고달팠던 순환사 생활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객가가 고수하는 전통과 정신을 마음 깊이 후세 객가인들이 느끼도록 100여 편의 문화적인 품격과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시리즈 보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세밀하고 진실되게 이 객가인의 만리 이주 역사를 되새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객가인들은 역사의 기억을 보존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상 이 객가 선인들은 어쩔 수 없이 남으로 이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란의 고통을 깊이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객가인들은 고향의 안정과 국가의 강성, 그리고 민족의 굵기에 대한 원초적인 강렬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깊고 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가인은 어느 곳으로 이주하든지 간에 모두 조상의 논밭은 팔지언정 조상들이 타고 온 말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가훈을 지키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돈종 목족, 갱독정과 신종 추원으로 이 같은 객가 문화는 고인의 소리를 보존했고 전통을 보존하고 문화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객가인의 역사 기억이며 고대 문명의 화라석입니다. 또한 전체 이 화족군의 집단적 역사 기억일 것입니다. 또한 문화는 교류와 충돌을 통하여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역사상의 중원문화는 육아 위주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박대 정심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이 객가인들이 이주를 통하여 중원문화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중원문화는 개방적인 체계를 갖춥니다. 이는 각지로 이주한 이 객가인들은 고향을 떠남으로써 고향의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신의 문화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지 문화와 교류를 하고 충돌하면서 계속 그 생명력을 발휘해 나갔던 것으로, 이는 예실구제야로 이는 객가 문화는 거꾸로 중원문화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라진 중원 문화의 내재적인 정신력으로 혁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 지금은 전체 사회주의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봉시가 2014년 세계 객속 제27기 간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봉의 국제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량과 그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잊혀졌던 황하 문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객가인들의 특징은 평지에 사는 다른 혼혈화된 한족 집단과는 달리山간부에 많이 거주하여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른 집단과 알력을 일으켜 짓밟힌 적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소수파로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권이나 왕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자주 실패합니다. 또한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가 어려웠기 때문에 유통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또한 교직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시아의 유태인 등으로 불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진화인 중 1990년대 이전 화교로 불린 이들 대부분이 바로 이 객가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 객가인들은 현재 진화 본토의 7,400만 또한 외국의 3천만 정도로 근 1억이 넘어 웬만한 국가 단위의 인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객가인들은 객가 출신의 유명 인사 덕분에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이광요 수상과 태국의 잉락과 탁신 전직 총리 남매와 대만의 이동우이 등이 객가인 출신들입니다. 또한 중화민국의 손문과 개혁개방의 상징 등소평도 바로 이 객가 출신입니다. 또한 이 객가인들의 토루도 우리의 시선을 잡아당깁니다. 이 토루는 그들의 전통 살림집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이 객가인들의 주거 형태는 원형 토루와 하나의 사각형 토루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뒷산에서 내려다보면 식탁에 늘어놓은 요리 접시처럼 보여 사채 일탕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이 토루로 걸어 들어가면 중원과 변방의 요소가 뒤섞인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가인들은 집단으로 이주를 하고 정착한 내력으로 인해 대가족 또는 집체성 요소가 아주 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실제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포위한 채 격렬한 공격을 하여 도적들을 모두 막아냈다고 하니 그 방어력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니 미우 주무고 정관 목풍 밀정다. 이 말은 비가 오지 않을 때 미리 단단히 준비했기에 편안을 하고 수고로이 노력하였기에 편안하여 바른 도리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집으로 피난하여 공동으로 적을 막아낸 그 옛날 객가인의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따라서 이들 객가인은 피난에 피난을 거듭한 역사 때문으로 마치 유목민들처럼 일찍부터 진화 대륙과 동남아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 국가의 지금의 화교 집단의 상징인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차이나타운이 존재하지 못했습니다.